안녕하세요. SBS 골프 아카데미 프로골퍼 신나송입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의 대부죠. 김학서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학서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플레이의 끝, 퍼트와 또 다른 시작인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거리 감각이 있어야 퍼터를 잘하는 거거든요. 네. 골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다면 거리를 맞출 수가 없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 가득한 레슨 기대하겠습니다. 김학서 프로의 특강, 퍼트와 그린 근처에서의 트러블 상황, 그리고 다양한 연습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첫 시간에 골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쪽과 이 왼쪽의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 퍼트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네.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뭐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항상 그 볼을 이건 지금 이제 퍼팅하기 이전에 자세가 흔히들 이제 이런 상태로 되죠. 오른손에 클럽을 잡고 네. 자 어드레스로 들어가죠.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클럽의 헤드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해서 어드레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하죠. 이렇게 네.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전체적인 거에서는 오른쪽이 시작해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터를 잘하는 사람들 흔히 어느 장소가 됐든 이렇게 그 그린 애프런이 됐더라도 여기서 어드레스를 취해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손을 놓고 왼손으로 이렇게 잘했을 때는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던 감각을 왼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아. 그러나 자세에 있어서는 자 왼쪽이 시작하고 또 오른쪽에 감이 오고 다시 왼쪽으로 가는 이런 자세를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각이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리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걸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이 퍼팅의 셋업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잘 짚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이제 셋업이라는 거는 퍼팅을 할 때 이 스탠스에 대한 어떤 설명은 거의가 없어요. 네. 퍼팅에는 스탠스의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정면을 보고 걷잖아요. 그런데 퍼팅을 할 때는 옆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눈의 시선에 의해서 스탠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조로 너 똑바로 서라. 이거는 이 사람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스탠스에 대한 오픈이라든가 크로스라든가 스퀘어라는 말을 못해요. 다만 무엇을 하냐면 폭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내 발의 넓이 정도 서줘라. 이런 거는 돼요. 이 폭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내 몸의 흔들림은 작게 해서 넓게 서라. 이렇게 폭에 대한 설명은 돼도 너 오픈으로 서라, 스퀘어로 서라, 크로스로 서라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눈의 시선이 나는 여기서 어디에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 거냐. 내가 바깥으로 본다면 오픈이 되는 것이고 안쪽으로 본다면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본다면 똑바른 스퀘어 스탠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이 스탠스에 대한 설명을 프로가 지도자가 가르쳐 줄 때 뭐를 쓰세요 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본인이 물론 지도자가 지금 눈의 시선이 어디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스탠스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해줄 수는 있는데 네. 여기서 퍼터를 하는 거는 퍼터는 오픈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혹시 셋업을 했을 때 스탠스는 딱히 폭만 주의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볼의 위치죠.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를 했는데 이렇게 서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은 있어요. 내가 볼을 볼 때는 왼쪽에다가 볼을 떨어뜨려서 눈의 시선에 맞춰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를 딱 했을 때 이 크롭 페이스를 똑바로 놓느냐 못 놓느냐예요. 이것을 바로 놓을 수 있어야 바르게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 또 요 거리, 눈의 시선이 맞으면 볼하고 스탠스의 거리가 맞는 거겠죠. 이런 것을 아주 염두에 두고 어드레스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세계 랭킹 1위 박인비 선수의 퍼팅 그립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네.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해서 잡는 역그립이었죠. 네네네. 네, 그러면 어떤 골퍼에게 이 역그립이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이제 박인비 프로가 역그립을 잡으니까 나도 그렇게 잡아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박인비 프로한테 맞는 거거든요.
자, 흔히 왼손이 이제 손목을 좀 쓰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퍼팅에서 손목을 못 쓰고는 볼을 못 치는 거예요. 콕이라는 게 있을 때 볼을 맞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손목을 쓰는데 유달리 왼손이 죽어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강하게 맞거든요, 볼이. 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역그립이에요. 네. 이거를 여기서 위에 있던 오른손이 내려가고 왼손이 올라가는 그립에서 손목을 쓰게 되면 강하게 맞으니까 이것을 반대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 손목 쓰는 것을 오른손이 방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왼손은 자꾸만 있고 오른손은 스트로크를 하니까 왼손 손목을 쓰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이 유달리 내가 잘 접친다, 시켜서 이렇게 꺾이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역그립을 잡아줘야 돼요. 아, 내 손목이 많이 써지는 사람들. 써지는 사람, 네. 안 쓰려고 그래도 써지는 사람. 네.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반대로 잡아주면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퍼팅 그립에서도 양손의 악력의 분배가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1야드서부터 50야드까지는 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사용한다니까 그럼 왼손은 가만히 있나? 이게 아니고 네. 두 손의 힘이 50대 50으로 같은 압력을 가져야 되는데 리드를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힘을 주고 오른손으로 퍼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리드를 해주는 건데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른손만 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두 손의 힘이 같은 상태에서 리드를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맞추는 걸 오른손으로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른손 친다니까 왼손은 가만두고 아무것도 안 잡는다, 이건 아니에요. 네. 똑같은 상태에서 오른손은 리드할 거냐 왼손은 리드할 거냐 차이예요. 아, 그럼 네. 이제 그걸 어떻게 그 압력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조금 떨어져 잡으면 이렇게 이제 그립하고 손하고 이 그립을 남겨놓고 따로따로 잡게 돼서 이렇게 쳐보면 이 각자의 손의 힘의 압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을 맞힐 때 이것이 왼손에서 오는 감하고 오른손에서 오는 감을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악력이 좀 궁금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법 해보시면 좋겠어요. 금방 찾을 수가 있죠. 네. 네네. 그러면 이 퍼트에서 공을 굴리느냐 또 네. 때리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두 방법을 바꿔가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프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자, 민다라는 거는 자, 내가 올린 거보다 그래서 밀어치라는 설명을 많이 하죠. 민다라서 공을 안 때리는 게 아니고 자, 스윙의 크기를 보게 되면 자, 올린 거보다 나가는 게 길면 민 거예요. 그리고 자, 올린 거보다 나가는 게 짧으면 때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디서 필요한 거냐? 오르막인 경우 반대로 내가 올려치는 상황에서는 밀어치는 거예요. 거기서 때리면 안 되죠. 왜? 방향이 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르막이라는 건 경사를 많이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밀어주면 누구나 홀인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오르막이 왔을 때는 밀어주는 퍼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리막일 경우에는 때리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어떻게 때리냐 그러는데 때려줘야 볼이 똑바로 오는 거예요. 내리막에서 밀어주게 되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에서는 오히려 자, 백스윙이 큰 상태에서 통 맞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혹시 라운드를 돌면서 내리막일 때는 때리고 오르막일 때는 항상 굴리는 그렇죠. 밀어줘야죠. 밀어주는 네. 퍼팅. 그러면 그린의 스피드에 따라서도 혹시 달라지나요? 이런 방법이? 그거는 이제 그린의 스피드가 아니라 이제 그 스피드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상황에서도 방법은 같은 거예요. 네. 빠르게 구르거나 느리 구르거나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근데 나는 그거저도 아니고 난 때리는 퍼터를 바꾸겠다. 아니다, 나는 미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방법을 써도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퍼팅을 하다 보면 짧은 숏 퍼팅을 실수하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특히 선수들은 더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홀을 보고 쳐야죠. 숏퍼트에서. 숏퍼트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경사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게 이제 쐐기가 되죠. 어느 정도의 쐐기로 내가 공을 쳐주냐. 1m 이내에 퍼팅을 하는데 내가 이것이 경사가 있다 그래서 그 경사에 태워서 부드럽게 이렇게 쳐, 이거 100%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짧은 퍼터일수록 아주 이 스피드가 퍼터 움직임이 빨라야 되거든요. 자, 그거에 하나 얘가 뭐냐면 짧은 거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탁 때려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퍼터가 네네. 움직이는 게.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툭 때려 넣는 걸 이렇게 때리진 않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탁 때리거든. 요게 바로 뭐냐면 퍼터는, 짧은 퍼터는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홀을 직접 보고 경사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홀을 보고 직접 때려줘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쇼퍼터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약간 그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이 가도 돼요. 네. 짧은 것만큼 지나가도 되니까 그거를 거리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거리 맞추면 안 돼.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네, 훨씬 더 네. 좀 자신감 있게 네. 잘 홀을 보고 직접 공략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롱퍼트, 네. 긴 거리 퍼트가 남았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긴 퍼터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제 거리를 못 맞추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거리를 맞추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거리 맞출 수 있는 감각인 거죠. 여기서 내가 손목을 쓰면서 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들었느냐. 여기서 롱포트에 잘하고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 롱포트에서는 100% 콕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마음대로 굴릴 수도 있고 때릴 수 있는 스윙이 되는데, 이것을 요 백스윙 올리는 요 상태에서 콕이 없이 손목 쓰면 안 되다, 손목 쓰면 안 되다, 똑바로만 갈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거리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손목을 써주는, 롱포트는 손목을 써주는 것을 했을 때 그 롱포트를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보통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거리감 맞추려고 백스윙 크기를 많이 신경 쓰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또 못 맞춘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비슷한 얘기죠. 결론적으로 롱퍼터는 백스윙이 갈 때 손목을 쓰며 가라는 거죠. 네, 네, 손목을 안 쓰고 가는 거는 롱퍼터를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또 손목을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손목을 써줘야 거고요. 돼요. 네, 그러면 이 라운드 경험이 적을수록 필드를 나가면 경사지에서 퍼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훅라이와 슬라이스 경사. 네,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퍼터는 항상 스트레이트를 치는 거예요. 내가 슬라이스 놨다가 슬라이스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볼은 내가 똑바로 쳐주면 브레이크에 의해서 슬라이스 나고 훅도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슬라이스가 난다고 내가 슬라이스를 의도해서 공을 이렇게 슬라이스로 공을 칠 수는 없잖아요. 롱아이언 치듯이, 아니면 드라이버 치듯이. 이게 아니고 항상 똑바로만 쳐주는데, 거기서 내가 홀 2개를 보느냐 3개를 보느냐의 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m를 쳐야 되는데 1m 지나서부터 슬라이스 경사가 있다. 근데 그 경사도가 한 홀 하나 정도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의 1m까지 일정하게 직선으로 쳐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볼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먹고 굴러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훅이 됐든 슬라이스가 됐든 스트레이트를 칠 줄 알아야지, 그 슬라이스가 슬라이스를 낸다라고 훅이가 훅을 낸다. 스탠스도 내가 슬라이스가 나니까 나 오픈을 서야 된다, 크로스 서야 된다가 아니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퍼팅에서는 스탠스가 규정이 없다. 네. 기본이 없다. 그럼 페이스로 슬라이스를 맞춰서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스탠스가 서져요. 자, 훅이에요. 훅에서도 내가 스트레이트로 맞춰서 서주면 자연적으로 스탠스가 서진다는 거죠. 이거를, 자, 슬라이스가 나니까 뭐 조금 더 오픈을 하고 아니면 뭐 좀 크로스를 해가지고 방지한다. 이거는 조금 하나의 응용이 되는 것이지 기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퍼팅에서는 스탠스에 폭은 있어도, 폭에 대한 기본은 있어도 그게 오픈이다 크로스에 대한 기본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목표한 대로 정확하게 서줘야 된다. 그렇죠. 크로 페이스를 면을 맞춰주면, 퍼터의 페이스를 맞춰주면 스탠스는 자연적으로 쓴다는 거죠. 왜? 내 시선에 의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스탠스가. 네. 근데 내 시선은 지금 이제 왼쪽을 보고 있는데 내 스탠스는 오픈을 서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바르게 봐야지만 바르게 그대로 서지는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바르게 서지. 그러니까 그걸 슬라이스를 내는 것까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얼마큼의 경사도를 보는데 내가 얼마큼을 똑바로 쳐주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 세기에 의해서 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르게 봐라. 네. SBS 골프 아카데미 김학서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요청하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학선 프로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김학선 프로님한테 네.
레슨을 받고 핸디 3까지 내려놨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요즘 얼마 전에 외국을 나가서 한 열흘 골프 치고 왔는데 그 어프로치를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면은요, 네. 이게 그냥 막 뒷땅 맞고 요즘 그러네요. 뒷땅이 맞는다라는 거는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짧을수록 그 내면적으로 그 체중 이동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살짝 좀 이렇게 좀 화면으로 좀 네. 보여드린다면은 예. 그게 내면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어프로치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가 그 일반적으로 실수하시는 게 예. 몸을 가만 놔두고 이렇게 손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뒷땅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뭐 크게 이렇게 보이라는 게 아니라 이 신발 안에서 내가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옮겨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몸이 써지는 움직임을 해줘야 뒷땅이 안 나오지.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짧다 그래서 자 외지의 그 외주와 팔과의 두 동작만 가지고 치게 되면 뒷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더 움직임을 가져야 됩니다. 살짝 가져줘야 그래야 뒷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생크까지 같이 겹쳐서 나오는 네, 건가요? 생크가 나온다는 거는 그립을 쥐는 게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단단히 잡아가진 생크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칠까 말까 하는 상태죠. 쉽게 크게 설명을 드리면 그립을 거의 놓치면서 칠 때 생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네, 양손 그립을 정확하게 단단히 잡고 있으면 생크는 절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딘가 그립을 생크라는 거는 그립을 잡아주는 힘이 일정하지 않고 어딘가 느슨할 때 생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프로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의식 없이 저 볼을 놓고 그립을 대충 잡고 치게 되면 생크를 쳐요. 그거는 뭐냐면 정확한 그립을 잡아주지 않을 때, 압력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것은 볼 치는 감각이 떨어지면 생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생크라는 게 이제 힐 쪽을 맞아서 생크가 생기는 건데 크로 페이스가 너무 젖혀도 생크가 생기거든요. 맞을 면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립을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생크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가 뒷땅에 나오는 거는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체중을 살짝 옮겨줘야 정확하게 그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네. 뒷땅에 나오면 하체를 딱 잡고 치려고 하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살짝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네, 약간의 리듬과 체중 이동을 그러면.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수 프로와 함께하는 강 연속 기획 2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트러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요 시청자 여러분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